최근에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 김 수출액이 7억 7천만 달러를 넘으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 김에 어떤 효능들이 숨겨져 있기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자주 먹는 김이지만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당뇨병을 포함해 여러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되는 김의 놀라운 효능과 어떤 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다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란 최고의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김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김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식어로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단백질의 보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마른 김 5장의 단백질이 달걀 1개와 맞먹을 만큼 풍부합니다. 그 밖에도 미네랄이 풍부해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망간 등도 고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도 풍부한데요. 김 한 장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달걀 2개분과 맞먹고 다양한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이 보여주는 진정한 효과 첫 번째는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김은 섬유질도 풍부한 식품인데요. 섬유질은 소화 과정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대변의 부피를 늘려줘 대변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수월하게 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변을 통해서 몸속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내 환경도 개선해 유해한 성분들의 농도를 낮춰 몸속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은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이 김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김의 섬유질은 조직이 부드러워서 위벽과 장벽에 자극이 적고 정장작용 역시 우수합니다. 또한 장에 악영향을 주는 아민과 같은 독소물질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김 효능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김에는 칼슘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김 종류 중에 돌김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칼슘은 어린이의 성장 발육을 돕고 갱년기 이후의 여성에게 급증하는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뼈 건강에 칼슘만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뼈 건강 영양소인 마그네슘, 비타민 K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김을 자주 섭취한다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간 기능 개선에 좋은 식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필수 지방산의 산패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피로 회복제 하면 여러 드링크제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러한 드링크제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로회복의 대명사로 알려진 타우린은 간 기능을 활성화해 피로회복에 좋을 뿐만 아니라 근육의 생성과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타우린도 김에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김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김의 비타민C는 열에 강해서 구워도 파괴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김은 탄수화물이 적고 섬유질과 단백질,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 결핍일 수 있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김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이유를 한국식품과학회에서는 혈당 및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하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큰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자르지 않은 크기의 김 한 장, 약 4g에서 5g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10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당뇨병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뇨병 환자는 보통 채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동물성 식품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일부 비타민 B군 섭취가 부족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 1차 약물인 메트포르민 계열의 약물은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해 결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비타민 B12는 당뇨 환자의 고혈당으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돼 손발 끝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신경합병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비타민 B12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 김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하기 때문에 육고기를 멀리하는 당뇨인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해 고지혈증에 좋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김 섭취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을 연구 발표하였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10주간 실험군에 1일 5g의 김을 추가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김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 분해를 촉진해 고지혈증 예방에 효과적인 크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간 건강에 좋은 타우린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효능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김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김을 먹을 때 어떻게 드시나요? 구워서 드실 텐데요. 구울 때 너무 오래 굽게 되면 항산화제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구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을 드실 때 건강한 기름인 참기름이나 들기름, 올리브오일 등과 같이 먹으면 김의 항산화제의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기름과 같이 드시면 김에 함유된 지용성 영양소인 비타민 A, D, E, K를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김을 구워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김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고 굽나요? 아니면 구운 후 기름을 바르나요? 건강을 위해서는 구운 후에 기름을 발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들기름을 발라 드신다면 더욱 구운 후에 바르는 게 좋은데요. 들기름은 발열점이 낮아 김과 함께 구우면 발암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랐다면 오래 보관해 드시지 마시고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운 김을 오래도록 드시고 싶다면 기름과 소금으로 조미하지 마시고 따로 간장기름장을 만들어 곁들여 드시는 것이 산패의 위험을 덜 수 있어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래김을 구입해 구워 드시기보다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조미된 김을 구해 드십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산패될 위험성이 커서 조미되어 유통되는 김보다는 직접 좋은 재래김을 구해 구워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김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5g에서 10g으로 자르지 않은 크기의 김 1장에서 2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김은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제가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밥맛도 좋게 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데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포함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